시작할게요.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남 시민 라디오 서인성. 안녕하세요. 성남 소행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독은 읽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읽을 때는 더욱 행복합니다. 듣는 사람도 더욱 행복하겠죠? 성남 소행성에서는 낭독을 주제로 낭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낭독 봉사하는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듣는 책이라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낭독하고 또 교육도 받고 열심히 하는 낭독 봉사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도서관이나 낭독 봉사의 명목으로 낭독 시각 장애인들이 네, 거의 제가 막 말이 꼬이기 오늘 시작했어요. 떨리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낭독한 오디오 콘텐츠들이 어떻게 잘 활용되는지 그게 실제로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를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나 좋은 분을 추천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현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현재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은 제가 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곳저곳에서 듣기는 했는데 그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중간에 갑자기 이제 실명하시게 되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재활 상담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그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의료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 의료사고가 이제 질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뇌의 산소가 좀 많이 2, 3여분간 차단되는 바람에 이제 실명을 한 경우거든요. 그 뇌 저산소증으로 사실은 그때 제가 전신마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 장애도 왔었고, 뭐 전신마비, 그러니까 손 기능 이렇게 걷는 거, 말하는 거 그런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중도의 시각 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자 교육을 통해서 점자를 배우시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뇌 저산소증으로 아무래도 소근육 이런 대근육 이렇게 아주 미세 신경을 좀 다쳤기 때문에 점자를 아무리 배워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희 친언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 대학교 21살, 20살 그때니까요. 네. 그래서 늘 책을 이제 들려주고 읽어주고 또 라디오도 듣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재활을 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11년, 2년 정도 시간 보내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석사, 박사의 그 학사 물론이고 공부하는 과정을 저는 귀로만 듣고 한 경우입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다 하셨을까? 그 학습량을 네. 어떤 분이 녹음을 해주셨을까?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스크린 리더라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글 파일이나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다큐멘트 파일, 뭐 PDF 파일을 다 소리로 변환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뭐 이제 이렇게 모든 뭐 SNS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다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도 그런 모든 그런 화면을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전화 걸기, 받기, 문자 보내고 SNS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계도 잘 다루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완전 문과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참 컴퓨터나 이런 전화기 잘 안 되거나 고장 났을 때가 사실 제일 난감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 이야기를 귀로 듣고 학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을 전부 다 듣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눈으로 보고 할 때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점자 학습자보다는 네. 거의 비슷하거나 아. 조금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말고도 시각 장애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제 학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점자를 빨리 잘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그 학습량, 읽어야 되는 양을 손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소리로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영어도 어떻게 하시고? 영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잘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원래는 불어를 전공하던 여대생이었는데 그렇게 실명을 하고 전신마비 심한 장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도 잘하고 나가서 다 걸어다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회복이 다 되다 보니까 저렇게 시력만 잠깐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큰 장애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불어라는 공부를 중간에 그냥 그만하고 이렇게 중간에 저처럼 커다란 정말 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런 장애라든지 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분야가 제가 실망했던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없었고 요즘에도 네, 많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활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서도 가르치지만 또 필드에서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이나 또 그 가족 중에 갑자기 장애인이 발생한 그 가정에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낭독마을 책익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책 오디오북 네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해서 그렇게 한국에 나온 지 지금 제가 5년, 6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 강의, 대학 강사하면서 계속 논문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큰 대기업에서 중도 실명인들을 위해서 조금 상담을 해달라고 적은 액수지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냥 한두 케이스 오시려나 했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200케이스를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업이던 대학 강의를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이제 논문은 다 뭐 이제 계속 내야 되는데 논문도 못 쓰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방광염에 진짜 이석증에 정말 너무 그만큼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할 거면 조금 체계를 갖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자립생활센터를 뒤에 이렇게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다 회원이 되셔서 그래서 제가 자립생활센터가 그 센터를 차리게 됐고 그래서 자립생활센터라는 건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립 기술도 우리가 배우고 서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는 처음 실명한 분들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막 집에서 울고만 계신 분들 좌절하신 분들 이렇게 한두 번 제가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좀 용기를 갖게 되시면서 정말 용기를 가질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책도 읽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나가서 직장도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너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복지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이런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틈새 또 필요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 그런 그 툴에 이제 이런 1365 자원봉사 이런 곳에
봉사 신청을 좀 냈어요. 이렇게 좀 그러셨군요. 책 읽어주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아.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급하게 책 읽어주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그 책 읽는 사람들 우리 그 낭독만 대표님께서 그거를 보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단체인데 어떤 책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우리 회원들이 읽고 싶은 그렇지만 나와 있지 않은 녹음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들을 부탁드렸고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우리 회원들이 듣게 되셨죠. 그 시각장애 아동들이 엄청 좋아하던가요? 좋아하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신청하신 책들이 사실은 좀 학습 논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술 도서를 녹음으로는 제작되어 있지 않으나 또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그 녹음 신청을 해서 해드렸고 두 번째 했던 책은 마찬가지 선상에서 학습 도서긴 한데 역사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책을 들어보니까 비단 그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학습용으로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회원들 가운데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 책을 또 배포해 드렸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다 배포해 드렸어요. 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 거에는 이제 계속 또 더 하실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실명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네. 제가 이제 20대 때 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2008년에 저도 제가 제 책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쓴 책도 그렇고, 사실은 복지관도 많아요, 서울에. 녹음실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책도 녹음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많이 소장된 듯 하나, 사실 책이라는 게 조금 유행도 있고요. 또 항상 때때로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복지관에서 다 녹음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각 복지관마다 조금 이렇게 약간 분화돼서 이 복지관은 좀 뭐 공무원 뭐 준비반 이렇게 또 여기는 뭐 또 많이 이제 안마사분들을 위한 어떤 소설 위주의 그런 녹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게 분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책들을 통합하고 찾고 또 내가 꼭 필요한 책을 찾으려고 할 때는 없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를 조금 생각한다면 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또 우리 회원들에게 나누는 일은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오디오북을 어떻게 찾는 건가요? 그 오디오 도서관. 네. 제가 처음에 실명했을 90년대만 해도요. 테이프로 그러니까 도서관에 전화로 신청을 해요. 혹시 이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비슷한 책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책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담긴 조그만 소포크로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90년대 때니까요. 네. 테이프가 이제 막 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렇게 그쵸, 책을 많이 예.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듣고 어디 운동하러 가면서도 듣고 조그만 소형 카세트 이런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제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디지털화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MP3로 이제 듣게끔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지금도 조금 아쉬운 거는 도서관마다 요거를 지금 통합하는 과정을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하시고 계세요. 서울에 전국에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이 많은 책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 곳에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합 작업이 최근에 있었지 그동안 없었고.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아름아름 각자 이렇게 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조금 성남에 힘들었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시민 라디오 제작단을 한다고 한마음 복지관에서 이제 네. 저희도 책을 몇 권씩 낭독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되게 어려워가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냥 보면서도 이제 글자가 많이 오독이 나니까 뭐 그런 것도 연습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재작년인가 2020년도에요. KBS 제3라디오에서 연속 낭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우분들이 이제 그런 책을 이렇게 연속으로 낭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프로듀서께서 그때 선정된 도서가 미국의 그 하벤 길마, 책 제목이 하벤 길마예요. 네. 하벤 길마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성 시각 장애인이면서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청각 중복 장애인인 여성이 미국 최초로 변호사가 된 이야기를 쓴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책을 선정했는데 이 책은 아주 깔끔하고 능숙한 아나운서나 성우가 읽기보다는 같은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자신도 책을 낸 적도 있고 또 방송 경험도 그때 제가 좀 KBS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책을 한번 낭독한 적이 있었는데요. 책이 일단 너무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너무 저도 두껍고요. 선생님 얘기 듣고 책을 샀는데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당연히 목자는 이제 볼 수 없고 점자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자도서화 해가지고 파일을 제가 들으면서 바로 읽었거든요. 귀로는 들으시면서 네, 바로 네. 말씀하시면서 네, 녹음을 네.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하라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제가 더 정말 뭔가 이렇게 데뷔도 하고 이게 책을 낭독하려면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배심이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두꺼운 책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는 2020년도에 이제 저희 아이 문제로 제가 지방의 청주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읽고 하는데 체력도 너무 고갈됐고 힘들었고 낭독이라는 거를 준비 없이 제가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 낭독을 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혹은 뭐 손으로 읽고 이렇게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쵸. 네. 정말 이 내용과 이 낭독자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제가 읽어왔던 많은 책들을 읽으셨던 그 낭독자분들이 정말 이게 그냥 하시는 작업이 아니구나. 이거 굉장한 시간과 이거를 투자해서 하신 거라는 걸 제가 한번 몸소 체험했었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그런 노력들이 다 있어진 책들이잖아요. 의도가.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그 도서관에서 잘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그게 네. 굉장히 궁금하고 네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죠. 네.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사실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직업이 좀 거의 안마사로 좀 천편일률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좀 니즈에 맞는 책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마사라는 직업이 이제 그런 손님이 계실 때는 이제 안마를 해야 되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무료하시니까 사실은 정말 그때 우리 복지관이나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작된 책들을 보면은 무협지나 소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실용서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아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공무원 진출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책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좀 실용서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구나. 녹음되는 책들이. 그래서 더 다변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또 녹음 낭독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더 다양한 그럼요. 콘텐츠가 있어야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요즘에는 뭐 유튜버도 나오고 또 아나운서도 실제로 있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꼭 제작이 되었으면 네, 네. 하는 그런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네. 꼭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컨텐츠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저도 또 워낙 책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그 녹음 낭독자분들을 많이 모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 있게 쭉 봤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그런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예술 분야가 조금 많이 좀 예술.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미술 작품집이라든지 아니면 수묵화 이런 부분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감상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설명이나 묘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 작품집이라든지 뭐 이런 동양화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이 되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또 저의 개인적인 이런 욕구이기도 한데, 제가 또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최근에 여행을 네.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집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녹음되고 제작되면 그렇네요. 그런 거는 좋겠습니다. 많이 녹음되어 있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요즘에 저희들이 조금 또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면 해설을 맞아요. 하는 거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와,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음. 화면 해설이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을 이제 오래 했잖아요. 한 11년, 2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TV를 틀면 화면 해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그 화면 해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그쪽에만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많은 OTT 뭐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많이 접하는 OTT에서도 화면 해설을 많이 입혀서 내보내요. 많이 발전했네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뭐 남편이나 아들이나 같이 드라마를 볼 때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것만 들으려면은 제가 혼자 제 방에서 혼자 그것도 화면 없이 화면은 까맣게 나옵니다. 오디오만 들어야 되는 이게 그런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면이 까만 그냥 그런 소리만 듣는 거를 방에서 혼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에서도 이렇게 분리된 환경에서 그거를 이렇게 즐기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OTT라든지 이런 데서 화면 해설을 동시에 입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발전이죠. 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도 운전하거나 설거지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잘 들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같이 듣거나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야 진짜 본 듯이 말해준다. 네, 얘기를 시각장애인뿐이 아니라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요즘 오디오북 많이 듣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화면 해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뭐 이제 오디오를 들었는데 뭐 짧은 소설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정말 꼭꼭 읽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또 화면이 잘 그러니까 뭐 느껴지는 그런 네. 상황이 그래서 좋았다. 지금 이제 오디오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선생님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재활 상담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이제 교육학도 같이 이제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니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정말 저도 너무너무 안 하고 싶었는데 피해 다니다 보니까 더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제가 참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미국에서는 19살까지 엄마가 책을 읽어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안 해주잖아요. 19세 뭐 네. 고3인데 공부해야지. 저희 집에 18살짜리 아들을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이 녀석 안 읽으면 내가 읽어라도 줄까 봐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했는데 맞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화가 났네요. 그래서 19세까지 엄마가 책을 읽어주라. 왜냐? 책은 눈으로도 볼 수 있죠. 당연히 네.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귀로 들으면서 이게 단지 내용만 파악하고 내용만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이런 어떤 뭐 지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소설에도 교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책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시각 장애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여쭤봐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괜히 걱정했어요. 그럼 또 저희들이 이제 낭독 봉사자들에게 낭독을 효과적으로 하는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좀 듣기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보면 목소리가 너무 잘 버무려져서 너무 좋았다 아니면은 또 목소리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댓글도 가끔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낭독 봉사자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네, 정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낭독할 때 팁이라면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시중에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많이 벌써 이제 녹음돼서 낭독된 책들을 들어보면은 다 좋아요. 다 너무 감사하고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냥 녹음하지 않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녹음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정도로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거북한 거 뭐냐면 차라리 거북한 거는 너무 감정을 실으실 때 과할 때. 너무 감정을 실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왜냐면은 듣는 내 감정이 그렇지 않는데 읽어주시는 분의 감정이 너무 막 앞서가시거나 고조되시면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뭐 어떤 발음이라든지 이거는 너무 다 훌륭하시고 교육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 성경책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막 감정을 막 내세우셔가지고 읽어가지고 좀 듣기 거북해서. 그거는 아마 드라마 성경일 거예요. 그럴까요? 이게 예, 드라마 성경이 극화돼서 이렇게 예수님 목소리 따로 나오고 약간 극화돼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버전이 있고 이렇게 그냥 우리 읽는 낭독 그냥 그 채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시죠.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너무 한 1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계획이요. 네. 포부. 글쎄요. 뭐 제가 아직 젊다면 젊은데 젊다고 생각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하거나 포부한 대로 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 때 그렇게 대학을 가자마자 큰 사고로 이렇게 큰 장애와 전신마비 뭐 병원에서 뭐 식물인간으로 거의 6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말도 하고 다시 이렇게 또 회복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그 이후로 또 미국에서 물론 부모님의 강권으로 가게 된 거지만은 가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배웠고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제가 정말로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1년 가까이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잡이 있고 왜 안정되게 교수를 하지 그랬니? 그런 말을 여건도 좋았을 예. 텐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봉사의 삶은 좀 아무래도 하겠다라는 게 좀 각오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할 것 같고요. 상담 봉사. 참고로 저는 네. 유료 상담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많이 힘들기는 한데 제가 물론 뭐 저희 센터에 보태라고 이렇게 주시는 돈을 마다하진 않지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상담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책과 뭐 좋은 여행지와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면서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네, 저희들에게도 저희 응원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응원이 요새 말로 인플루언서잖아요. 작가이시기도 하고 네. 또 강의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일 하시면서 또 정말 멋지게 또 엄마 역할도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시민 네. 제작단이라고 하시는데 장비나 이런 게 너무
막 후덜덜하고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뭐 이제 개인적인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왜 유튜버 안 하시냐고 네. 유튜버 좀 하라고 막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찾아본대요. 뭐 김기현 네. 채널 막 찾아보고 하신다. 네. 근데 저희도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생각했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게 음. 이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그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정말 아주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시민 운동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시민 운동 우리 활동하시는 거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옆에 네. 있는 분들이 네.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네. 혹시 소식을 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진짜 유튜브 채널이 아직 없으시니까 네. 곧 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그러네요. 이름이 예뻐가지고 네. 네. 좋은 네.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좀 같이 아, 도와드려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래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선생님이 근데 목소리 좋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업됐잖아요. 그러다가 아까 막 그거 했는데 저희 이 영상이 또 나중에 선생님 채널 되고 나면 또 같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 낭독 프로젝트 5번째 시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낭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행성의 이정은이었고요. 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